현재 피지 활동이 활발하고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해주는 경우에 오히려 화이트헤드가 더 생기고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드름 1편, 2편을 만들어 놓고 여드름 흉터 치료편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댓글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편을 올려달라는 글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서야 올리게 됩니다. 사실 여드름이 거의 생기지 않는 분들, 저항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드름 흉터가 한두 개 정도씩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드름 흉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여드름 흉터, 즉 영어로는 스카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다른 현상들도 다 여드름 흉터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여드름 흉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부의 어떤 상태를 여드름 흉터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드름 불금증입니다. 여드름은 모낭에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로 혈관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화농성 여드름이 가라앉더라도 이 불금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여드름 불금증이 많을 때도 여드름 흉터가 많다라고 인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 색소 침착입니다. 여드름의 염증 반응으로 혈관들이 몰리게 되면 이후에 멜라닌들이 모이게 되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변변을 보면은 처음에는 혈관 때문에 붉다가 나중에 멜라닌들이 모이게 돼서 검붉어 보이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멜라닌만 남게 되어서 검게 보이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몰 흉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드름 흉터는 바로 이 함몰 흉터를 말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형태의 모양의 아이스피스카, 두 번째는 박스 모양의 함몰이 있는 박스카, 세 번째는 웅덩이 같은 모양의 함몰이 있는 롤링스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우성 흉터입니다. 여드름 흉터로는 많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턱과 같이 이렇게 장력이 많이 걸리는 부위에 여드름이 터지거나 아니면 손으로 건드려서 흉터가 되는 경우에 단단하게 이제 결절 모양으로 비우성 흉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드름 흉터 치료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흉터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러면 오자마자 클라스에 가서 대표적인 흉터 레이저를 시행하냐? 이렇게 시행하지 않고 단계별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단계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하시는 분들은 흉터 치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피지 분비가 활발하고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고 추가적인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현재 피지 활동이 활발하고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해주는 경우에 오히려 화이트헤드가 더 생기고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흉터 치료를 하게 되면 며칠간 디오덤을 붙이기도 하고 제대로 피지를 배출시킬 정도로 세안을 하지 못해서 안에 있는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오히려 화이트헤드가 생기거나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흉터 치료를 하기 이전에 피지 파괴술 등을 시행을 하거나 피지 분비량을 확실하게 조절을 시켜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판단해야 되는 것은 여드름 불금증이나 여드름 색소 침착의 여부입니다. 자, 병원에 여드름 흉터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함몰 흉터에 해당되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여드름 불금증이나 색소 침착이 대부분인데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여드름 흉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플러셀 같은 흉터 레이저를 받게 되면은 불금증이 더 악화되어서 여드름 흉터가 불금증으로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드름 불금증인 경우에는 VBM 퍼펙터와 같은 혈관 레이저로 혈관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드름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레블라이트 SI나 아니면 피코 레이저 등으로 멜라닌을 깨주는 시술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여드름 흉터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 흉터 부위에 불금증이나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가 좀 더 흉터가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여드름 흉터 부위가 주변에 있는 살색과 거의 동일한 경우에는 흉터 자체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단 함몰 흉터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색깔을 맞춰주는 단계, 즉 여드름 불금증이나 색소 침착을 맞춰주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 원장님 이 정도면 저는 뭐 흉터가 심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치료를 중단을 하고, 원장님 저는 이 함몰 흉터, 즉 이 요철 현상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흉터 레이저, 그 다음 단계를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함몰 흉터의 치료입니다. 앞에서 이러한 함몰 흉터는 첫 번째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모양의 아이스피스카, 두 번째가 박스 모양의 함몰이 있는 박스카, 세 번째가 웅덩이와 같은 함몰이 있는 롤링스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흉터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각의 흉터에 따라서 좀 더 최적화된 흉터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몰 흉터 치료 방법 중에 첫 번째로는 서브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롤링스카나 박스카의 경우에는 안쪽에 섬유화된 고리들이 안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줘야지 함입되어 있는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섬유화된 고리를 끊어주기만 하면은 얘네들이 다시 조금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섬유화된 고리들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끊어주고 유지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노코니들이라고 그래서 비교적 큰 바늘을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쑤셔서 끊어줬지만 전 멍도 들고 이제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기압을 이용해서 안쪽을 박리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함몰 부위의 물질 주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리를 한 이후에 이 함입된 것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병원들마다 서브시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안쪽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필러나 스쿼트라나 피디알레틴 등 병원들마다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트 필링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주로 이제 아이스피스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TCA 같은 박피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흉터가 있는 부위를 채워줘서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박피성 레이저입니다. 말 그대로 깎아주는 레이저인데 대표적으로는 뭐 CO2 레이저나 어빔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쓰였지만 요즘에는 많이 쓰이진 않고 이제 부분마다 사용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스카처럼 테두리에 각이 있는 경우에 흉터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박피성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 테두리의 각진 부분들을 좀 완만하게 깎아주면 흉터가 좀 더 덜해 보일 수가 있고, 도트 필링처럼 흉터 부위의 새살을 자극하는 용도로도 부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박피성 레이저입니다. 여러 가지들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프랙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어본 뭐 프락세 이런 것은 사실은 상품명이고 프랙셔널 레이저가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이제 흉터 부위에 좁고 깊이 들어가는 열기둥을 진피층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줘서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니들 RF 장비, 한글로는 바늘 고주파 장비가 있습니다. 원리는 여러 개의 미세한 바늘을 피부의 진피층까지 주입을 한 다음에 고주파를 때려주는 방식으로 피부의 재생에 도움을 주고, 우리가 깊이와 에너지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 모공의 축소에도 도움이 되고 피지의 파괴에도 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주사입니다. 예전에도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됐던 PDRN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흉터 부위에 뭐 발라주거나 주입을 해주게 되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자가열 주사로 알려져 있는 PRP라는 주사는 우리가 자기 피를 뽑은 다음에 원심 분리기를 돌려주고 그 부분 중에서 혈소판이 응집되어 있는 부분을 추출해서 피부에 주입하거나 발라주면은 그 부위에는 성장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흉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여드름 흉터가 있으면 이 레이저가 제일 좋아, 이 레이저를 해야 해, 이런 생각은 이번 영상을 보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